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태인의 놀라운 자녀 교육 3가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지침들이 있지만 매우 중구난방이므로 많은 부모들은 그러한 지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령 확신을 가진다 해도 그 지침들이 다소 실행하기가 힘든 애매모호한 것들이라서 부모들은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지 못하고 이내 포기해버리기 일쑤이죠. 한국 사회 전체 분위기는 아직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갈 길이 멀고도 멉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한국의 부모들이 꼭 참고해 보아야 할 유태인의 놀라운 자녀 교육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태인의 놀라운 자녀 교육 첫 번째는 자녀의 강점에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유태인 부모들은 아이의 부족한 부분보다는 아이가 잘하는 부분을 키워주는데 더욱 집중합니다. 타고난 능력,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아이가 잘하는 능력을 더 키워주는 것이 자녀의 성공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유태인 부모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태인 부모들은 아이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의 능력을 끌어올려 잘하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부질없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설령 그렇게 부족한 재능을 끌어올려 잘하게 만든다 한들 그것은 아이의 전체 능력의 평준화만을 가져옴으로써 결국 아이의 타고난 강점까지도 갉아먹게 된다는 사실을 익히 깨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다 잘한다는 것은 다 못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라는 진리를 유태인 부모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강점보다는 약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는 데 치중하죠. 부족한 부분을 찾아 그것을 보완해주면 자녀가 더 잘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도 못한 채로 부모도 자녀도 모두 실망하곤 하는데요. 이것은 한국 부모들과 교육자들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아이의 타고난 강점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생리적 메커니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풍선 효과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더욱 부풀어 오르는 원리처럼 다른 쪽을 부풀리면 원래 부풀어 나온 부분이 다시 쪼그라들게 되는 이치이죠. 인간의 타고난 능력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은 바로 자녀의 그 탁월한 달란트를 발견하여 어릴 때부터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열쇠라는 얘기입니다. 유태인의 놀라운 자녀 교육 두 번째는 자녀 훈육의 조건과 원칙입니다. 유태인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하는 체벌에는 엄격한 조건과 원칙이 있습니다. 유태인 부모들이 아이의 훈육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먼저 부모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 먼저 평정심을 찾기 위해 기도하죠. 그렇게 평정심을 찾은 후에는 아이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부모의 평정심과 더불어 아이의 충분한 해명 두 가지는 부모가 사건의 진실을 분명히 가려낼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설명한 후에 아이를 때리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체벌을 가하는데요. 그러한 판단에도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했을 때와 자녀의 신변에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유태인의 율법 및 사회 규범에 크게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의 3가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체벌할 때에는 구두끈, 신발끈 등으로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엉덩이나 팔, 다리 등을 때린다고 하는군요. 그것은 체벌의 목적이 아이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데에 있으므로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배려이죠. 또한 머리 부분은 때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머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원천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여 절대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녀를 훈육하거나 체벌하는 방식이 매우 중구난방입니다.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어떤 때는 그냥 봐주다가도 또 어떤 때는 엄하게 체벌하기도 하니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저 부모의 눈치만 살피는 데 급급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한 분명한 반성이 없는 채로 불안해하다가
결국 나중에 비슷한 잘못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말죠. 그 결과 부모들은 더욱 속 썩으면서 아이에게 끝없는 핀잔을 늘어놓게 됨으로써 아이는 자신감을 잃게 되고 오히려 아이의 잘못에는 내성이 생겨 나중엔 부모를 불신하면서 아이가 비뚤어져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유태인의 놀라운 자녀 교육 세 번째는 돈 관리 교육입니다. 경제 교육이죠. 유태인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명의로 3개의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적금 통장, 주식 거래 통장, 보험 증권 통장 등 3개의 통장을 만들어 놓죠. 유태인의 투자 원리인 3분할 투자 원칙에 따라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의 한 달치 월급을 넣어주죠.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러주는데요. 많은 친척들이 축하금을 주는데 그때 받는 축하금이 수만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유태인 부모는 자녀가 받은 그 용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향후 어디에 사용할지를 자녀와 심도 있게 상의합니다. 이후 자녀가 학교 및 군 복무를 마치는 등 성인이 되면 성인식 축하금을 비롯한 자녀의 용돈은 몇 배 이상의 자산으로 불어나고 그것은 자녀의 창업 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은 자녀의 돈 관리 교육을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시키는 것이죠. 또한 유태인은 돈 버는 데에도 관심이 많지만 번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가르치는데요. 그들의 율법은 돈을 쓰는 방법도 상세히 가르치죠. 바로 자선과 기부인데요. 세계적인 유태인 부호,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그리고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석유왕 록펠러와 같은 사람들이 한 일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 돈을 제대로 잘 쓰면 그것이 결국 더욱 많은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번 돈을 다시금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자신도 남도 함께 더욱 성공해 나가는 부의 선순환의 원리를 유태인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에서 10까지 그저 다 떠먹여주는 식으로 용돈을 주다가도 자녀가 장성하면 그저 열심히 저축하고 안 쓰는 게 돈 버는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한 주식 투자 같은 것은 해가 망신한다며 아예 못하도록 엄포를 놓곤 하죠. 모두 돈 관리에 대한 부모의 절대무지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죠. 이상으로 아동자녀에 대한 유태인의 교육 방식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아동자녀를 둔 한국 부모님들은 유태인의 자녀 교육 방식을 잘 따라하시면 좋은 결과를 볼 것이지만 과연 성인 및 중장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인 및 중장년 자녀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의 강점을 개발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세 번째의 돈 관리 등은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자녀에게 이제 와서 부모가 간섭한들 역효과만 나겠죠. 그러므로 두 번째에 자녀 훈육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지속되는 한 부모는 자녀에게 변함없는 훈육의 주체이기 때문이죠. 훈육과 관련해서는 성인 자녀가 어떤 큰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자식까지 거느린 성인 자녀를 구두끈으로 때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 부모들은 말로 핀잔하거나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등 온갖 감정을 다 자극하는 말들로 자녀의 가슴 속에 상처를 주다 보니 결국 자녀들이 반성하기보다는 부모의 모진 말들이 누적되어 부모 자녀 관계에 보이지 않는 불신과 미움 다툼 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들은 성인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는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구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태인의 자녀 교육에서처럼 충분히 그 이유를 들어본 후 혼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핀잔과 불신 대신에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뒤에 한동안 연락을 끊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자녀는 이미 불안감으로 예민해져 있거나 마음이 닫혀 공격적인 심리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녀에게 잔소리해봐야 서로 감정만 격해지고 부모 자녀 관계만 악화될 뿐이며 그렇다고 해서 크게 혼내줄 수밖에 없는 잘못을 위로해줘 버리면 자녀가 자칫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당장 자녀를 질책하거나 섣불리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한동안 자녀와 연락을 끊음으로써 부모의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의 관점입니다. 부모와의 그러한 단절의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며 결국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흘러 자녀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왔을 만한 순간에 부모가 자녀를 만나 부모 자신의 인생의 지혜를 동원해 자녀의 잘못을 질책하고 충고해주면 이미 어느 정도 반성하고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자녀에게는 부모의 질책과 충고가 한결 은혜롭게 들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자녀에게는 당장의 직접적인 질타보다는 일단은 무언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동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든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든 범사의 자녀의 장점을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이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 안아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유태인보다 더 훌륭한 자녀 교육 성공을 위한 비장의 무기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 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위한 이슈가슈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